이런 태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처음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뉴판을 만드는 게 우리의 많은 1차 목표거든요. 메뉴바를 만들 때 그 태그가 이제 내비게이션 태그가 보통 메뉴바의 큰 틀이 되고요. 그 메뉴바 안에 이제 섹션 태그 하나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 섹션 태그는 div들을 여러 개 갖고 있고 div와 이제 그 아래 이제 a가 많이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게 이제 섹션, 내비 섹션, div 넣는 거가 젠 코딩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젠 코딩 하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내비의 자녀인 섹션, 그거의 자녀인 div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개 해야 되죠. 한 4개 정도 이렇게 해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div의 자녀로 a 태그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내용을 넣는데 이 중괄호가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메뉴 아이템 이래가지고 메뉴 넣는데 지금 그 미리 보기처럼 메뉴 아이템 이렇게 넣으면 내용이 메뉴 아이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그 달러 표시를 하나 넣게 되시면 이게 순서대로 숫자를 매기는 대단히 유용한 젠 코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탭. 그러면 이게 한 방에. 이 젠 코딩 꼭 한번 쓰세요. 익혀주시에요, 이걸. 뭔가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의뢰를 받았어요. 이제 메뉴 아이템 홈페이지를 해서 메뉴를 만들어야 될 때 젠 코딩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 해서 내비 섹션 div 4개 뭐 해서 할 때 이제 메뉴 아이템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달러 표시 없이 쓰면은 다 메뉴 아이템이라서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메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좀 새로운 아까 같이 영어로 된 뭐든 간에 이거를 일일이 작성하고 있기에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레이아웃부터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넣을 때는 그래서 달러 표시를 잘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안 보고도 했던 거 동일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거대로. 이렇게 놓으시고 만들어 보세요. 이 메뉴 아이템 해가지고 이제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순서가 이게 체크하면서 했지만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생각해 가면서 해보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A 노멀라이즈였죠?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즈 A 정도는 우선은 지금 노멀라이즈 하나니까 작성을 해주시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박스 뭐 블록 이런 거 좀 생각해 가지고 해보시는 거죠. 디자인을 하실 때 내비가 어디 있고 섹션이 어디 있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좋은 순서 같아요. 보더를 찍어 놓는 겁니다. 맨 큰 거는 나는 지금 레드로 일단은 해놓고 섹션은 블루 정도로 넣고 그리고 div도 나는 보더를 봐야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div 정도 보더만 있으면 어차피 그 a 태그는 그 안에 있을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놓으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린 정도를 놓으시면은 예, 이것만 놔도 우선은 내가 뭐를 어디서 움직이고 뭐를 줄였고 어디를 늘렸고 이런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경계부터 먼저 세워보십시오.
백그라운드 컬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 경계 이거 쓰는 거가 저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일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넣고 나야 이제 노멀라이즈는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앙으로 정렬을 먼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비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가지고 중앙 정렬을 딱 넣어봤을 때 그러면은 뭐가 정렬이 되는 건지 확실히 보이죠. 파란색도 초록색 박스도 다 그냥 자기 너비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에 텍스트만 정렬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메뉴 아이템들이 얼라인이 안 될 거예요. 인라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아이템 1, 2, 3, 4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금 조금 있다가 근데 이런 식으로 초록색 박스들이 한 줄씩 먹고 있는 블록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그러면 초록색 박스들을 인라인으로 먼저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iv 같은 거를 인라인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블록과 영역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항상 이거는 천천히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큰 거부터 가면 되죠. 자, 먼저 보시면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배경으로서 조금 이렇게 패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들이 하나의 박스라는 거를 이제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얘는 각각의 박스가 아닌 거예요. 그거의 각각의 박스들을 지금 더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라고 본 거예요. 다르게 했을 수도 있죠. 뭐 알고 보니까 네모 박스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네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띄운 걸 수도 있죠. 아까 잠깐 해봤는 것처럼 그걸 몰라요. 이게 CSS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시들을 보고서 이렇게 그 마우스 움직여보고 호버도 한번 봐보고 하면서 내 나름의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런 점이 이제 좀 어렵기도 한 점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되게 쉬운 점이에요. 내가 설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었다면 웬만한 그 홈페이지는 다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 배경으로 봤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초록 색깔 있는 이 div가 밖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이 파란 색깔 섹션이 더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섹션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줄 겁니다. 그러면 너비가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얘한테 이제 패딩을 상하 좌우 해서 10패딩 줬나요 아까?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보이시죠? 이런 레이아웃을 본 거예요. 얘만큼의 너비를 나는 이렇게 주겠다. 보이시죠? 그런 이제 설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냐 사실 별로 신경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또 프론트엔드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고 가볼까요? 보더 레디우스까지 먼저 만들어주고 가면은 5픽셀 정도였죠? 이게 경계선으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백그라운드는 그 컬러는 나중에 넣어주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패딩이 좀 필요하죠? 패딩. 그러면은 이걸 늘려줘야 되는데 div한테 패딩을 주면 어떨까요? 얘한테 패딩을 20 정도 아까 주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상 너무 크니까 비슷하게 한 10 정도로만 줘보시면 얘를 좀 늘려야겠네요. 네. 되죠? 네. 이거 되죠? 비슷하지죠? 패딩을 나는 지금 초록색한테 주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아까는 어디에 줬어요? 아까 A한테 줬거든요. 그것도 되죠. 근데 다만 A한테 줄 때 조심할 건 A는 인라인이라 그냥 주시면 안 되고 인라인 블록까지 줬다. 나는 div로 늘려도 돼요. 그 다음에 호버도 넣어준다고 하면은 div 호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었을 때 블랙이잖아요, 그죠? 블랙 그리고 컬러가 화이트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넣으시면 되죠? 여기 텍스트가 먹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조심할 게 있죠. 조심할 게 뭐냐면 텍스트가 A잖아요. A에 있잖아요. 근데 A의 컬러가 같이 바뀌는 건 이네릿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근히 이렇게 오셨으면 이것도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커서가 바뀌는 시점이 달라요. 얘는 여기 딱 눌렀을 때 바로 바뀌죠. 그 손 모양으로. 요거는 이제 안 바뀌다가 텍스트로 가야 바뀌어요. 이거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왜 났어요? 왜 났는지 좀 보이실까요? 그 div를 넣어서 그래요. div한테 패딩을 넣었잖아요. 이 마우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A가 갖고 있는 거예요. A. 그래서 아까는 A한테 패딩을 줘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얘처럼 이 박스에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걸 바꾸고 싶다. 커서를 그럼 호버 했을 때 여기서 주면 되죠. 굳이 A한테 꼭 줘야 돼요? 우리 할 수 있거든요. CSS로. div한테 주면 되죠. 이거. 지금 이전에 풀었던 방식과 또 많이 달라요.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됐죠? 근데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배경 넣어주고 끝냅시다. 그러면 섹션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아까 AF거든요.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밖에 이제 이거 보더 레디우스까지 했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계만 빼주면 된다 이 말이죠. 경계 싹 지워주면은 완성. 네. 좀 큰 차이점은 아까 A한테 패딩을 줘서 A를 블록화한 다음에 A한테 패딩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div한테 패딩을 줘서 커서 따로 주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A한테 이네릿을 빼버리면은 이제 또 어그러져요. 이네릿 빼면 이렇게 돼요. A가 파란색으로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이게 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좀 되는데 노멀라이즈를 안 해놓으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음. 자, 이거 지우고 노멀라이즈만 좀 살리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메뉴 아이템 만드는 거 niv의 섹션에 div 곱하기 4의 자녀인 a인데 a 아래 내용은 메뉴 아이템이었죠. 영어로 써볼까요? 메뉴 거기서 1, 2, 3, 4, 5 칠 때 그냥 달러 표시 넣으면 1, 2, 3, 4 만들어지고
태그 완성했고요. 처음부터 막 하는 거 아니었죠? 그 보더부터 일단 주워 봅시다. 보더 줘가지고 내가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다시드로 레드 주고 섹션에 그리고 div에 보더들을 하나씩 줍시다. 색깔만 다르게 해서 빨, 파, 녹, 골드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요 다음부터 그 쓰면 되죠. 중앙 정렬해야 돼요. 중앙 정렬하고 저거 배경 맞춰야 되고 그래서 섹션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줄어들죠. 내비에 있는 거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넣어주시면은 중앙 정렬이 되겠죠. 인라인 요소니까 메뉴라고 하는 저 박스들이 지금 1열인 건 블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뉴인 박스들을 인라인 블록을 줘버리면은 이제 가로로 정렬이 되고요. 저거 패딩을 좀 주는 것도 같이 준다면 이번에 그냥 A한테 줘볼까요? 만약에 A한테 주고 싶어요. 내비의 섹션에 이렇게 쭉 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찍는 거죠. A한테 이제 패딩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패딩 한 20 정도. 근데 그냥 주면은 먹히긴 하지만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A한테 그냥 주면. 그래서 A한테 줄 때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정도를 줍시다. 그래야지 잘 먹혀요. 패딩 10, 20 좀 많은 것 같아요. 10 정도로 줄일게요. 그러면 이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배경에 살짝 그 패딩 늘어나는 게 있는데 걔는 저거 파랑 색깔 보더가 늘어나는 건 섹션이 늘어나요. 얘가 그러면 패딩을 먹을 때 상하 좌우 해가지고 먹잖아요. 써주면 늘어나고 여기서 보더 레이디우스 처리해주면은 또 만들어줄 수 있고 바로 뭐 배경 좀 넣어주신다면 빠르게 쳐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A한테 그걸 줬단 말이에요. A한테 패딩하고 디스플레이를 주니까 지금 이제 커서는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그냥 그 박스에만 갖다 대면 노란색에만 갖다 대면 커서가 포인터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A가 커져서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는 안 됐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호버를 주면 되는데 호버를 A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A한테 호버 줘서 A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서 블랙으로 바뀌고 A의 컬러를 화이트로 주게 되면은 이제 딱딱딱 되겠죠. 다 한 다음에 보더 싹 지워주면은 완성입니다. 되게 빠르죠. 네, 숙달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상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그 순서가 어떤 식으로 갔는지 계속 염두하시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는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연습이 안 돼서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안 나오고 손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일 뿐입니다.